3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내 주님, 네, 오늘 6.25 이제 한동안은 도저히 머릿속에 좀 잊혀져 버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터진 전쟁이니까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고, 또 저도 전쟁 중간에 태어났으니까 남쪽에 살아서 별로 전쟁의 그런 처참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컸습니다. 이제 73, 4, 5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아기 때 겪었을 이런 전쟁.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6.25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어떤 사람들은 자주 언급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주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큰 틀 안에서 함께 가는 그런 쪽 얘기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도 분위기들이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 저는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마지막 기도의 날 6월 25일 이 6.25 전쟁 전후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큼직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는 물론 저도 조금씩 가려서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 내 얘기를 듣고 또 그대로 잘못 전달하는 혹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6.25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바깥에 나가면 6.25 전쟁 아무도 모릅니다. 코리안 워라고 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 공식적인 세계적인 명칭은 코리안 워, 한국 전쟁. 조그마한 이 한반도에서 1950년에 일어난 이 한국 전쟁, 참으로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를 심어놓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 세계를 미국과 소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라고 해서 미국은 민주주의 쪽을 옹호하는 쪽이었고, 소련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죠. 소비에트 연방,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다 자기들 연방에 들어있었던 엄청난 큰 나라였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두 틈바구니, 힘센 나라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 한국 전쟁은 터집니다.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 전쟁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끼어 있는가? 공산주의자들이 끼어 있는 겁니다. 북한은 그 당시 1945년 우리 일본 식민지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때 나라를 두 쪼가리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38선입니다. 그 38선이 그어진 거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이죠. 미 국무부 소속 어떤 소령이 30분 만에 그은 선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젊을 때 책도 읽었고 제 소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하고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 제가 이제 학생운동 쪽으로 복학해서 두 번째 대학을 들어갔을 때 5.18이 터졌고, 그리고 제가 잡혀 들어가서 제일 많이 신문 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는 함정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북침이라 그러면 나는 뺄갱이가 되는 거고, 남쪽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북쪽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우선은 너는 그래도 색깔이 빨간 놈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기 위한 아주 함정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전직 대통령으로 이제 죽은 사람 몇 번 만나서 돈 얼마 받았냐가 터무니도 없는, 저는 지금 그 사람을 얼굴도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집요하게 그 두세 가지를 물고 늘어지면서 저에게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저는 제 소신껏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론적으로 공부할 만큼 공부했으니까. 소련은 북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을 김일성을 앞세워서 탄탄하게 준비를 해왔고, 남쪽은 이승만 1945년 해방된 이후에 3년 뒤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지만 무능하고 정말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국은 더 혼란스럽고 맨날 몰고 뜯고 싸우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처먹을까 생각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준비하는 남쪽을 침략했습니다. 분명히 남침입니다. 그러나 그 남침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미국과 소련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 민족들에게 그대로 다 짊어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단연코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침은 아니지만 위에서 밀고 내려온 건 맞지만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은 소련과 미국이 뒤에서 부추긴 겁니다. 그렇게 벌어진 전쟁이 3년 동안 수백만 명을 죽이고 또 미국이 신속하게 개입을 하면서 전쟁에 유엔군들의 덕분으로 그나마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고, 그렇게 해서 개우 또 회복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38선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들 좀 아시라고 조금 더 설명하면, 1945년 해방이 되고 미국에서 소련에서 서로 이 한반도를 어떻게 나눠 먹을 건가, 서로 더 많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결국 미국과 소련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리다가 그럼 서로 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련도 안을 내고 미국도 안을 내기로. 그래서 미 국무부 그 장교한테 야, 너 이거 한번 이 한반도를 어떻게 나누면 싸움이 안 일어날 건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련에 들어가서 콤파스 대놓고 지도 내놓고 딱 반쪽 아래가 어딘가 그거 연구해서 38선으로 쭉 꺼서 30분 만에 갖다 주어서 그게 소련이 받아 그래서 38선이 된 겁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그 38선이 이제 달라지긴 했지만 이제는 휴전선이라고 말하죠. 동쪽은 38선 위로 우리가 올라가 있고 서쪽은 38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백령도만 다만 저 위로 가 있습니다. 이런 한 나라의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30분 만에 잣대로 그어서 그것이 지금 72년이 고정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만에 이제 전쟁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 서로가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북한에 압력을 넣고 미국은 남쪽에 압력을 넣어서 휴전해라, 휴전. 그게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전쟁이 끝나면 종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종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잠시 전쟁 중에 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휴전선입니다. 지금의 휴전선. 그러니 언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평화통일로 종전선언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일부 사람들은 뺄갱이로 몰고 또 생각 없는 철부지들은 마치 무슨 북한의 무슨 지령이라도 받는 것처럼 행동들을 하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들,
저는 좌우 진영, 소위 말해서 우익이니 좌익이니 하는 생각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네 하는 이런 사람들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 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곳에 빠져버리면 한쪽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눈이 한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균형 감각을 지켜야 하고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균형을 잡아가면서 더 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내 뺨을 때리지 않았냐 임마, 네가 먼저 나를 치지 않았냐,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이런 꼬라지는 평화 협정으로 종전,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가자는 생각이 없는 놈들입니다. 진정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70년 전에 누가 먼저 총질했냐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큰 가치를 두고 함께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정신 빠진 놈들은 좌빨이니 우빨이니 뭐 사상이 불순하니 계속 그러고 앉아있는. 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래도 이만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얼마 전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제6위입니다. 6위. 세계에서 6번째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북한 게임도 안 됩니다. 원자력 원자 보안 그거 하나고 수소폭탄 하나 있네 없네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미 전쟁은 그런 면에서는 무기의 차원에서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 북한은 끝까지 그걸로 포기 안 하는 거죠. 그거 내려놓는 순간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은 무기의 성능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자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어야 전쟁이 이기는 건데, 그 점에서는 북한은 우리를 이기기는 까마득한, 그러니 더더욱 그들은 악에 받쳐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만약 예를 들어서 가정에 형제가 둘이 있는데 한 형제는 좀 잘 삽니다. 수입도 취직도 잘 돼 있고 노후도 보장돼 있고 누가 봐도. 근데 한 형제는 이게 뭐 부모 입장에서 봐도 걱정스럽다. 저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먹을 것도 제대로 없다. 그리고 여차하면 주먹질이나 한다. 그게 지금 남과 북의 형상 아닙니까? 그러니 좀 있는 사람이 여유를 보내야죠. 좀 여유 있는 형이 그 동생을 만약 깔고 댄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먹질 하겠죠. 칼 들고 들이대겠죠. 남과 북의 형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정도, 남쪽 우리는 이 정도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는 8위에서 12 사이로 오가는데 9위는 이미 우리가 된 것 같고 곧 8위가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우리가 남한이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만큼 제대로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그러니 부자가 몸단속하고 부자가 좀 양보해야 있는 놈에게 좀 없는 동생한테 좀 베풀어야지. 그걸 가지고 72년 전에 네가 먼저 내 두들겨 패고 전쟁이 이렇게 서니까 너는 죽어야 되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거기도 72년간 국가와 민족으로 살아온 그 나라를 그럼 죽으라는 겁니까? 죽겠습니까? 죽으라 그러면? 같이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민족과 화해의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고 우리들이 좀 더 갖춰야 될 여유로움입니다. 다만 저쪽이 언제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우리는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 준비는. 그걸 그냥 맨날 그래 네 잘해 하면 그 새끼는 계속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 점에서는 문제가 있고 이 점에 문제 있으니 서로 얘기해 가면서 네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찾아오면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 게 평화 공존 아닙니까? 사상적으로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70여 년을 살아왔고, 전쟁 끝나고 종전 휴전되고 난 뒤에 그쪽은 72년을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상이 같아지겠습니까? 단어도 문화도 생활 습관도 사고방식도 이제 굳어질 대로 다 굳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좀 나이 많은 세대들은 빨리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빨리 없어지고 저쪽도 그 뭐 혁명 주체 1세대니 2세대니 하는 그 늙은 꼰대들 저 북쪽에서도 땡땡거리고 있는 것들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젊은 아이들이 생각도 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다시 재결합하고 다시 서로 양보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서야 그리고 이제 평화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밑바탕을 까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너희들 둘 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라도 싸우지 말고 두 번 다시 전쟁하지 말고 잘 살아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내버려둬도 지네들이 알아서 북한이 지금 아무리 쫄라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끝까지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젊은 세대들은 한류, 우리 남한의 문화나 음악이나 이런 거 듣고 반은 까무러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세상은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빡빡한 좌우 진영 논리라든지 흑백 논리라든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덤비는 이런 사고방식을 빨리 우리는 잠재우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어서 이상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남한은 남한대로 상층부에 있는 놈들이 북한은 북한대로 그 위에 있는 놈들이 또라이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도 엉뚱한 결정을 하는 순간 양쪽은 다 불바다 되는 겁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긴다, 저쪽이 이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남한, 북한 다 뭉그러지고 다 죽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단연코.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은 살짝 걸쳐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북한을 자기들의 한 주 정도, 성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한은 잘못 생각하면 미국의 한 주 정도로 생각하는 머저리 같은 놈도 있고 그렇게 알아듣는 외국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그 미국의 51번째 주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놈들도 있습니다. 외국 놈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떨치고 진정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위해서 차근차근 전쟁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가 있어야 하고 좀 더 폭넓은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의 머리 속에 꽉 차있는 대립각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 민족의 화해 일치를 위한 마지막 기도의 날 다시 한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반듯한 생각으로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정신과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전쟁으로 설사 누가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2, 3년, 30년 뒤에는 또 다른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같은 나라가 갈라지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 우리보다 조금 갈라져 있다가 동일한 나라가 예멘입니다. 예멘. 북예멘과 남예멘이 있다가 거기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와 살짝 다르게 좌익 사상을 가진 좌익 사상이 통일을 했습니다. 지금 20년, 30년 정도 지난 지금 그 나라 또 난리 났습니다. 또 전쟁합니다. 힘으로 사상으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더니 그 속에서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 다시 내전이 일어나고 총질하고 법석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예멘입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옆입니다.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자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야 이게 그 나라가 가는 겁니다. 자유. 좀 못 먹어도 자유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자유에 대한 것 갈망을 뭐 어른들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저는 온몸을 불살라서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입니다. 신학교 가기 전까지 또 신부되고 난 뒤에도 저는 어설픈 얘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뭐 어설프게 가서 뭐 이거 안 해도 제 머릿속에는 꽉 차 있습니다. 자유를 지켜내야 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배가 좀 고파도 참아낼 수 있고 내가 나를 내 자신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배 좀 고프면 뭐 어때요? 참으면 되지. 획일적이고 일방적이고 독재 뭐 그건 뭐 공산주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뭐 독재 여러분들은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지독한 독재를 수십 년간 겪은 사람입니다. 독재는 오래 못 가는 것이고 공산주의도 오래 갈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너졌고 중국의 공산주의도 이미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지 공산주의 아닙니다. 쿠바도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돌아섰고 미얀마도 군부 독재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이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 죽고 죽이지 않고 하나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떤 일이 있다도 충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문서로 남겨지고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한반도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가지고 옳거니 그러니 하지 마십시오. TV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참조하십시오. 어떤 놈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놈은 저렇게 말하면 맨날 그거 따라다닐 겁니까? 양쪽으로 잘 들으시고 잘 판단하고 올바로 기도해서 영적인 식별력을 키워서 중심 잡힌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바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